어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 착륙 중에 폭발했습니다.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기는 랜딩 기어, 즉 착륙 장치를 내리지 않은 채로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공항 담장에 충돌하는 순간 화염에 휩싸여 기체가 2동강 났고 폭발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2009년에 제작한 사고기에는 연말 여행을 다녀온 가족 단위 탑승객이 많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태국인 2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이 한국 국적자입니다. 도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사고기 착륙 직전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 주의를 주었고 조종사는 2분 뒤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동체 착륙을 하다 약 4분 만에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착륙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점인데 전문가들은 양쪽 엔진 고장 등 상공에서 시간을 더 끌지 못하고 착륙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은 것을 두고 기체 결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 1997년 괌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이후 가장 인명 피해가 큰 사고입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보험죄 수사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고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 윤석열 측에 이해할 수 없는 대응입니다. 오늘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모든 신문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윤석열의 즉각적 체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영장이 나온들 과연 경호처가 막아서지 않겠는가? 이를 두고 전망이 엇갈립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전후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내용 속에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안팎의 의원들을 출입 통제하거나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기재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윤석열이 당시에 발포해서라도 국회를 장악하겠다, 2차, 3차 계엄도 선포하겠다는 식으로 말해 국회를 장악할 의도를 말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공범들은 윤석열처럼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가? 헌법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대통령이 단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대행은 이와 관련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특별히 데드라인을 정하진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라는 점으로 보았을 때 최상목 대행의 의중이 이때까지는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참사 상황이기도 해서 일단 압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2개의 칼럼과 기사가 주목됩니다. 우선 박용현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수하였던 총리 부총리가 대신 대통령 행세를 하다니 이 무슨 언어 도단인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국가원수를 대행하는 건 민주적 정통성 원리에 위배된다. 그래서 대통령 대행은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엔 권혁철 기자의 기사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스팔트 군인은 꽃보지기에서 편안하게 근무하는 군인을 말하는데 전방 야전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아니라 진급과 보직에서 월등하게 요리한 군인이다. 이들이 주로 출세하면서 군을 망쳐 놓았다. 이 내용이었습니다.